네, 두 번째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이 코너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짜잔! 읽어주세요. 주제는 로또 청약입니다. 네, 웃음의 의미가 뭔지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모시고 나서도 부동산이 또 새롭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로또 청약인데요. 자, 앞 코너에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뜨거운 이슈 중에 코스피, 주식시장을 다뤘고요. 아,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다음 주는 당장 이거일 것 같아요. 과천.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청약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과천 신혼희망타운 청약인데 오늘은 저희가 청약 신청하기 전에 요거만 봐라. 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요것만 봐라. 네, 요 와. 영상만 봐라. 이런 의미로 이 할 영상만 건데요. 봐라? 네. 어. 근데 뭐 15억짜리가 5억에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로또 청약이 붙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해주세요. 주식하고 스케일이 다릅니다. 아, 그렇죠. 부동산은 그냥 10억씩 갑니다. 네. 그냥. 당첨되면 10억입니다. 네, 수치가 다르죠. 과천입니다. 네. 요즘 과천이 아시죠? 그렇죠. 상승률이 그니까요. 강남 3구 못지 않습니다. 강남 저리 가라한 것 같은데. 저리 가라고요? 네. 과천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에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과천이 올라가게 되면 이게 불길이 번지는 게 그 남쪽 안양, 네. 평촌 쪽으로도 불길이 번지고요. 또 서쪽으로도 번지고 네. 동쪽으로도 가고 음. 과천을 통해서 집값 상승이 네.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통의 요지. 음. 아마 과천시 가보면 딱 드는 생각이 여기 살고 싶다. 좀 약간 내- 고급진 느낌이 내 들어요. 노후를 왜냐하면 뭐 그쵸. 우면산 음. 좌관악산 우면산에 맞아요. 지하철도 있고 인프라 너무 좋고 네. 너무 쾌적하고 최근에 새 아파트들도 굉장히 그니까요.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도 인기가 더 많아서 좀 뜨거운 것 같거든요. 이번 로또는 이제 우리 과천 주공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과천 그래요?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네. 공공 택지지구인데요. S7블럭입니다. 네. 요즘 이름이 어려워요. 저도 봐야 되는데 과천 맞아요. 그랑레브 대시양. 네. 요즘 이 정도면 양반입니다. 그래서 너무 22글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네.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 있는 정도 되는데 또 그렇게 되나요? 네. 전용 면적 55제곱미터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네. 왜 관심을 가지냐면 일단 전국에 있는 음. 무주택자들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거네요. 동네 상관없이. 동네는 네. 상관없는데 누구든지 하면 누구는 아닙니다. 참고로 그렇죠. 저는 그렇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 7년 차까지인 거죠. 신혼부부, 결혼 7년 차 네.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도 네. 봐줍니다. 아. 그래서 요분들만 되기 때문에 네. 아쉽게도 네. 많은 분들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경쟁률이 우리 2024년이었나요? 네. 작년에 동탄 그러니까요. 네, 롯데캐슬이 뜨거웠죠. 300만 대일이 나왔는데 그때는 전국에 네. 모든 사람들이 무주택자들 집 있는 유주택자들 상관없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넣었거든요. 그래요? 어찌 한번 네. 요행을 한번 바라보고 어찌 한번 될까 어. 싶었는데 300만 대 일은 네. 차마 될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과천은 그래도 네. 기준이 있잖아요. 무주택자들 해야 되고 신혼부부 해야 되니까 네. 300만 대 1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한 10만 대 1 정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래도 그렇게 보죠. 왜냐면 또 10만 대 7년 1도 차까지니까. 사실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되는데 뭐 그림의 떡이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돈이 네.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로또는 하나 사면 5천 원. 네. 커피 한 잔 값 없어지는데 신청하면 되니까요. 이거는 그냥 청약홈 가서 네. 이렇게 신청하면 네, 되니까 청약홈이 아니군요. LH니까 LH 죠. LH 네. 가서 LH 플러스 가서 청약 플러스 가서 신청하면 되니까 네. 좋기는 한데 뭐 10억 당첨되면 10억인데 사실은 안 되니까 그냥 꿈에 뭐 조상님이 나왔거나 또 모르죠. 뭐 손흥민이 나오거나 최근에는 그 누구죠? 그 잘생긴 영화 배우 누구죠? 변우석인가? 변우석. 맞나? 그분 나와서 이름 모르고 뭐 있어. 지금 누군지는 알겠는데. 네. 이디야 광고하시는 네, 분. 변우석. 네. 변우석 씨가 꿈에 나와가지고 로또 당첨됐다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그런 꿈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되 네. 기대는 하지 말자. 기대는 하지 말자. 근데 당첨자 발표되기 전까지 네. 이제 기분은 좋죠. 야, 10억 당첨되면 내가 이거 실거주 의무도 적용된다는데 아유 거주 좀 피곤하겠는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좀 잠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은 어떤가요? 주변에 이미 다 네.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주거 인프라들 굉장히 좋고요. 생활 편의 시설 잘 갖춰져 학군도 있습니다. 괜찮고요. 학교들도 다 있고요. 제가 어. 이게 아마 2021년 정도에 네. 아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하기 시작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입주할 때 제가
영상도 찍으러 가보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세요? 지금은 네.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위치도 굉장히 좋고 네. 인덕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안양에 인덕원과 과천, 주공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합격이다. 나중에 인덕원역에 GTX도 들어오니까 강남 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큰 무리는 너무나 없겠어요. 그렇죠? 자전거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 정도?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격이에요. 위치도 위치지만 어쨌든 시세차가 10억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가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한 15억 정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사려고 하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나온 가격으로 보게 되면 5억 3,933만 원. 이게 분양가가 5년 전 기준이라고 하긴 그러니까요. 하던데요. 그래서 타임머신 음. 타고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분양받는 거하고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10억 차이가 나는 거고요. 네. 요즘 5억으로 아시잖아요. 과천에 신축 아파트. 사실 5억이면 지금으로서는 서울 어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은 당연히 안 네. 되고요. 그리고 뭐 경기도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경기도 신축 아파트도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데는 55제곱미터면 공공택지에 동탄 그렇죠. 2신도시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역세권이 아닌 곳에 그리고 는 몇 가능합니다. 번을 갈아타고 가야 하는 곳이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첨되시는 분은 저희한테 커피 한 잔씩 쏘시게 됩니다. 근데 청약 통장 같은 것도 요즘은 사실 다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점수도 기본이 높잖아요. 진짜 토익이 기본이 모두 900점이듯이 네. 이것도 참 청약이라는 것도 쉽지 않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에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기 없으세요? 때문에 저도 진짜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사람들 말고는. 그래서 당첨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좋은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너도 나도 좋은 청약에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줍줍이래잖아요. 일종의 네, 줍줍인데 줍줍 기준이 이제 10일부터 6월 10일부터 줍줍 기준이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그건 다시 여쭤볼 건데,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신청 요건 중에 수익 공유형 모기지 가입 의무가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모기지. 그러니까 이게 의무라는 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네, 이제 네. 먼저 소액을 냈고 이제 정부와 공동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먼저 지분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가 지분을 모아서 돈을 더 내고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것도 기준이 있겠네요. 기준이 있는데 그건 네. 모집 공고를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은 돈이 적게 들어간다. 네.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모기지도 근데 잘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나중에 근데 저는 더한 돈이 의미가 나갈 없는 수도 게 있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왜요? 당첨되겠습니까? 근데 아니 그래도 된다는 희망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당첨되고 저는 모집 네. 공고 살펴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어차피 무조건 네, 하셔라. 네. 그래서 당첨되고 신청해도 되니까 의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그러면 된다면 좀 무리더라도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무조건 안 들어가면 하지 말아야죠.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이제 들어갈 모기지 거고요. 의무 가입도 그건 있고 큰 문제가 하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모기지 하면 되니까요. 아. 아무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고민해가지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안 하게 되면 그쵸. 다른 분들한테 이제 기회를 좀 고민하다가. 주는 거죠. 경쟁률이 한 명은 줄어드니까 네. 굳이 내가 그 한 명에 해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달 10일부터 이제 줍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좀 평행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평행 이론 과거하고 네. 어떻게 똑같이? 그래요? 어떤 라고 거예요? 하는데 네. 2022년 12월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2022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금리가 천정부지 올라가가지고 둔촌주공 있잖아요. 네. 올림픽파크 포로용이 네. 미계약이 납니다. 일반 네. 분양을 했는데 미계약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별명이 나왔는데 정부가 대대적인 네. 규제를 다 풀어줍니다. 네. 풀어주기 전에 어떤 규제였냐면 줍줍이 나오게 되면 무주택자들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만 줍줍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막 집값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생생 불고 막 미계약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이게 미계약이 나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네.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침체가겠는데 그래서 풀어줍니다. 풀어준 게 해당 지역이 아닌 전국에 있는 네. 무주택자, 집 있는 유주택자 상관없이 네. 모두 다 청약할 수 있게 규제의 문을 활짝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로또 계속 생기고 있고 작년에 동탄 롯데캐슬 300대 네, 1도 나오고 300만 대 1도 나오고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다시 규제를 묶어야겠다. 야, 집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무주택자들만 해라고 해서 무주택자로 바뀌게 되고요. 지역 기준은 지자체장이 네.
야, 우리 동네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으로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전국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 우리 동네는 사람 많아서 우리만 할 거야라면 해당 지역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자체장 소관입니다. 소관. 일단 집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10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네. 6월 10일부터. 이 기준, 음.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적용되는 첫 단지가 또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아.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4개가 또 나옵니다. 또 로또 10억이라고 불리는 그 단지 여기는 10억 더 나옵니다. 더 나와요. 와. 왜냐하면 전용 84 기준으로 응. 그 당시 분양가 2022년 12월 분양가가 13억대 나왔는데 네. 최근에 뭐 호가 30억 정도니까 이거는 사실 동탄 저리 가라겠어요. 그렇죠. 위치상도 그렇고. 저도 하고 싶습니다. 아 자꾸 개인 얘기하시지 마시고. 하고 싶은데 안 네. 되고요. 전용 면적 39, 49, 59, 84 4개가 나오니까 역시 오. 로또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한번 뭐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이게 크기도 다양해가지고 더 괜찮긴 하겠어요. 되면 너무 되면 좋죠. 그쵸. 부럽습니다. 집 있으신 거 아닌가요? 있어도 부럽습니다. 아, 전 없어도 없어서 부럽습니다. 없으면 더 부럽습니다. 아 아무튼 그래요? 네. 앞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 민영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들 할 때 청약 가점제로 이제 네, 점수를 네, 하잖아요. 네. 무주택 부양 그쵸. 가족 또 통장 가입 통장, 기간 네. 84점 만점으로 하는데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통장 가입 맞아요.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만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점이 되면 더 이상 점수를 올릴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부양 가족 점수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네. 자 4인 가족이잖아요. 네. 4인 가족으로 만점 받을 수 있는 게 69점인데 네. 총 만점이 84점이잖아요. 이 갭을 뭐로 메우느냐. 네. 자녀를 한 명 더 출산하거나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 쉽지 않죠. 굳이 청약하려고 애를 더. 그렇죠. 낸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청약이. 하는 방법이 이제 부모님. 부모님 그렇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내 주민등록에 등재하면 3년 동안 등재해 놓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쵸. 그런 편법, 불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음.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냐면요. 직계 존속, 이제 부모님을 직계 존속이라고 네. 합니다. 민법에서. 네. 부모님에 대한 의료보험, 음. 요양급여 사용 내역 3년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편법도 그러면 너무 많고. 부모님이 부산에 살고 있고 음. 자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 올려뒀어요. 부모님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네. 부산 병원 다니면 이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병원을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도. 거주하는 사람만 인정해 주는데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죠. 사실 진작했었어야 됐어요. 진작에.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다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좀 더 공평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하겠어요. 이거는 양심의 문제인데. 아니 근데 정당 소장님 당당하게. 저는 하나 궁금한 게 그럼 청약 통장은 무조건 갖고 있긴 해야겠네요. 가지고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안 가지고 왜냐면 있으면 안 뭐해요? 되니까 그냥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는 건데 되게 많았잖아요. 청약 통장 해지하는 분들도 지금 많았잖아요.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공급 때문에 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기준이 이제 2주택 이상이면 해도 괜찮습니다. 소고기 사드시면 이미 한번 될 것 갖고 같고. 있으면 그러니까 두 채가 있으면 뭘 해도 이제 소용이 없고요. 나중에 이제 무주택이 돼야 되는데 네. 2주택 가진 분이 나중에 무주택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소고기 사드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소고기 내 돈으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택도시 기금입니다. 그래서 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도 도와주고 임대 아파트도 지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분들 1주택자나 무주택자인데 당첨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월 25만 원씩 네.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공공분양이 있잖아요. 네. 종합저축 같은 경우 공공분양은 납입 금액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네, 네. 청약 가점이 아니고. 네. 그러면 25만 원씩 내 친구는 안 넣고 있는데 나는 25만 원씩 넣으면 내 친구보다는 내가 유리하니까. 10년, 20년 지나면 네. 또 내가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25만 원이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생활이 힘든 분들은 안 되고요. 25만 원 굳이 다른데 뭐 외식 한 끼 안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25만 원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2만 원부터도 되니까 근데 2만 원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많이 넣을수록 유리하다니까요. 그렇기는 하죠. 근데 만약 부담이 되시면 해지를 안 하고 해지보다는 조금이라도 넣어놓는 거는 2만 원은 가능한 넣어야죠. 거네요. 가급적이면 25만 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좀 그 과천으로 넘어가면은 좀 뭐 주의할 점이 혹시 있으세요? 청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 과천 아까 그 지식 무조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그 해당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넣고 봐야 되는 건지. 무조건. 저는 무조건인데 음. 뭐 소득 자산 기준 보지 않습니다. 과거 당첨 여부도 보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커요. 청약 통장도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청약 통장 없는 분도 사실 넣으셔도 됩니다. 신혼부부들만. 신혼부부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3, 4월에 이제 토어제 이후 전후로 나누면서 이제 집값에 약간 변동이 좀 흐름이 달라지면서 강남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과천도 과천은 언제나 비싼 곳이긴 했지만 성동도 그렇고 이 비강남 지역의 집값 오르는 것도 일부기는 하겠지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신고가 계속 나오죠. 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하다? 비정상적인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노래 한 곡 틀어주십시오. 손담비에 미쳤어. 미친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불러야 되나요? 네, 한번 불러주시면 네. 조회수가 팍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왜 이런 표현을 쓰자면 정말로 이게 우리가 토지거래가구역이 이제 2월에 풀어졌잖아요. 네. 우선 서울시장이 거래량도 올라가고 집값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잠상대청 네. 다시 3월 24일에 묶었는데 그렇죠. 한 달 정도는 좀 조용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4월 중순 말부터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히려 참았다가 폭발하듯이 신고가가 이상합니다. 막 그래서 이상한 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3월이 10,000건이 넘었거든요. 네. 만 한 300건 정도 나왔고 4월이 5,400건 정도. 그러니까 반토막 정도는 났는데 그렇죠. 사실은 5,400건도 많습니다.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네. 3,000건대였거든요. 5,000건도 많은데 문제는 5월인데 네. 5월 아직 집계가 안 끝났습니다. 네. 집계가 안 끝났는데 벌써 6,800건? 아마 이 방송 나올 때 되면 7,000건이 됐을 수도 그렇겠죠. 있는데 그러면 6월 말까지 집계가 끝나면 8,000건, 9,000건까지 올라가고요. 6월은 또 10,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래량 폭발. 근데 강남 3구, 용산구는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네. 때문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고 그럼 어디냐? 마포, 성동, 강동, 동작, 양천구, 영등포, 광진구. 그러니까 그 대안들을 찾은 거잖아요. 한강벨트. 그쵸? 한강벨트 위주로 그동안 안 샀던 곳에서 나오는 규제 거잖아요. 네. 지정 안 된 곳들 거래량이 폭발하고 신고가 나오고 얼죽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또는 얼죽재 얼어 죽어도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들 한강벨트 지역은 최근에 그냥 다 삽니다. 그러니까요. 구축 아파트도 얼죽구 근데 다 좋아, 그냥. 지금 와서 이랬던 지역들은 마포가 이제 계속 쭉 이어지고 있듯이 다 쭉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국가 불안한 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제가 인터뷰 많이 하거든 물어보거든요. 예, 고객들이나 전화 오시는 분들 있으면 아니 지금 계속 신고가 나오는데 이 와중에 왜 꼭 사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불안합니다. 더 오를까 지금 봐. 아니면 못 살까 봐.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이걸 포모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피로 미싱하고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고 이번 열차를 타지 않으면 다음 열차 오지 않을 것 같아라는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더 오를 것이라는 그 또 기대 심리도 엄청 많이 반영됐잖아요. 그 공식이 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믿지 않는데 이제 이번에도 조짐이 그러니까요. 공교롭게도 수치도 이렇게 그렇고.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진짜 공식인가 하는 생각이 말이 안 되지만 들 정도로 그러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불안한 마음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의 배경 중에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내년에 입주 물량 네. 수도권 많이 부족하고 네. 금리도 내려가고 저성장 경기 침체의 똘똘한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불안한 마음. 또 하나의 불안한 마음은 뭐냐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네, 네. 과연 잡을 수 있겠나. 공급으로 잡겠다고 하는데 공급이 언제 나올 거며 세금 그쵸. 규제를 안 한다는데 어떻게? 라는 의문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줘야 될 때가 아니고 금리도 또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대책 회의도 하고 조만간에 저는 대책이 나올 것 거라고 같습니다. 보세요? 나올 어떤 것 면으로 나올 같은데 거로 보세요? 왜냐하면 상승률의 수치가 이제 국토부도 그렇고 이제 통계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감히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내 감만 믿어. 이렇게 대책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한국 부동산은 통계를 보는데 통계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될 요건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준선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해야죠. 안테나에 걸렸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사실상 제 생각에는 맞아요. 아주 새로울 수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그러니까 지역. 한강벨트에 네. 강남 3구, 용산구는 이미 적용되어 있고요. 그쵸. 한강벨트나 앞서서 우리가 과천 얘기했죠. 네. 성남 분당구, 네.
과천, 아니 판교, 판교. 분당 그리고 용인 수지 정도까지가 아마도 레이더에 들어왔는데 이걸 다 적용하느냐? 야, 그래도 일단 마포하고 성동만 하자라고 할지는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성동구 토어제 적용 여부 검토한다고 했는데, 근데 저 궁금한 게 토어제든 뭐 조정이든 어떤 규제든 사실 우리가 다 해봤는데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풍선 효과로 신고가가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외국 사례를 뭐 빗대도 좋고요. 가장 개인 확실한 생각도 방법은 좋고. 일단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건데 안 되는 거는 이제 그건 단시간에 안 되니까. 모두 다 알고 그쵸.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금융인 것 같습니다. 세금 규제는 대통령께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마지막까지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좀 자제하겠다. 너무 자극이 크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경기도 나쁘니까. 의미이기 그쵸. 때문에 그러면 금융이 네. 뭐냐? 대출 규제. 대출 규제. 올릴 수 있습니다. 강화. 네. 강화. 그럼 스트레스 대설 3단계가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쵸. 그거 플러스 아마도 15억 이상 네. 대출은 아마 막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나. 아, 그게 제일 강력하긴 하겠네요. 그쵸. 왜냐면 그러면 금리도 내려갔으니까. 다는 아닐 것 같고 네. 뭐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해서 이제 막을 수는 있는데 네. 걱정되는 건 막혔어? 다른 지역으로 또 눈을 돌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용인 수지를 묻게 네. 되면 그 옆에 어딘가가 또 나오겠죠. 옆에 어디 있어? 밑으로 보게 되면 수원도 있고 동탄 신도시도 있고 안양도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풍선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또 어떻게 해결하지? 결국에는 이게 늪에 빠지지 않나. 그러면 소장님, 저희가 만났을 때,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이제 새 정권이 시작하기 전이었잖아요. 네네. 이제 정권이 시작됐고, 뭐, 개인의 자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좀 부동산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대책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려보고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무조건 사는 게 그때처럼 그 기조가 그대로신지 한번 마지막으로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거는 시장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이미 시장의 수요자들은 제가 기다려라고 해서 기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제가 대통령 하죠. 그래도 고민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일단은 다주택자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굳이 주택수를 늘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리고 3주택이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네. 또 내려가면 문제가 되니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일단 홀딩 네. 지켜보는 게 홀딩.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주택자나 지금 가장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무주택자들인데 그렇죠. 무주택자들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무주택이고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 구매 욕구가 좀 적으신 그렇죠. 분들, 어차피 준비가 안 된 분들. 또 한 분은 3년 전에, 2년 전에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생각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놓친. 현금을 가진 무주택자들이 네, 네. 있는데 진짜 불안합니다. 이 팔고 무주택으로 가신 분들은 이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답이 안 나오고요. 기다려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또 불안해서 못 사니까 이분들은 저는 대책 발표되기 전에 조이기 전에. 미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또 풍선 효과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발표된다 저는 발표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애가 공부 안 하는데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야단 또 쳐보고 그렇죠. 달래도 뭐라도 보고 해야긴 눈 해야죠. 또 닫아보고 애는 이불 덮고 잘 수는 있어도 그래도 부모님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미리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지역으로 좀 예측을 해서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포 성동이 될 것 같다. 그럼 옆 지역에 나머지 지역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마포 성동 옆에 뭐가 있을까요? 뭐 강서구도 있고 은평구도 있고 동대문구도 있고 눈을 북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동대문구도 있고 딱 붙어 있는 지역으로 좀 눈을 돌릴 이왕이면 필요는 풍선 있겠네요. 효과가 그렇게 생기니까요. 그래서 용인 수지가 지정될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들면 수원이나 동탄이나 제가 너무 조장하는 듯한.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방법은 궁금하니까. 근데- 왜냐면 실제로 근데 일반적인 그렇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준비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연끌해야 되는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오겠죠. 지금 아니면 오겠죠. 10년 전에도 그랬고요. 네, 20년 맞아요. 전에도 이 얘기는 그랬어요. 10년 전에도 하고 20년 전에도 저도 했어요. 그래서 안 올 줄 네. 알고요. 20년 전에 무리해서 많이 무리하셨나요? 했다가 제가 고생 많이 했고요. 고생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좀 기다릴 그래요. 거.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네, 하다 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자금 계획도 문제가 생기고 네. 손실도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어떤 말씀. 거든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리 투자가 좋더라도 위험을 지나치게 많이 감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 대통령의 이제 부동산 어떤 윤곽이 좀 나오면 다시 한번 모시고 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